이번 강의에서는 3점 투지도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소실점이 총 3개가 형성이 되는 투지도법으로서 3점 투지도법은 대상을 내려다볼 때 좌우 2개의 소실점과 대상 아래쪽에 소실점이 하나 더 형성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상을 올려다볼 때도 위에 소실점이 하나 더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3점 투지도법은 대상을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볼 때 사용하는 원근법입니다. 이번에 직접 그려볼 것은 정육면체인데요. 정육면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도형이죠. 자, 이 정육면체를 내려다보는 구도로 그려볼 건데요. 가장 먼저 구도를 잡을 때 일단 화면의 중심을 먼저 잡도록 하죠. 화면의 중심은 보는 바와 같이 연필을 갖다가 종이의 길이의 중간 정도 되는 길이를 잡고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 표기의 중간 값을 잡으면은 가로 길이의 중간 부분이 되겠죠. 세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중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는 한 몇 미리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정도 오차는 해야 해서 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림자까지 고려를 해서 정육면체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럼 아까 잡았던 중심축에서 그림자가 있는 방향 반대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게 화면의 중심이 맞겠죠? 자, 가장 먼저 Y자 형태를 잡아줍니다. 정육면체 과정의 과제를 이렇게 제출하신 것들을 보면은 투시를 역으로 잡아 놓은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자, 가장 가까운 부분은 이렇게 Y자를 잡았으면은 이 가운데 모이는 꼭지점, 여기가 우리가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자, Y자 형태를 잡은 다음에는 이 Y자를 기준으로 이 Y자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는 모두 점점 좁아지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법칙이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로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형태로 잡아주는 겁니다. 일단 시작은 그렇게 놓고 이것을 좀 더 균형에 맞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작도를 통하거나 뭐 재거나 그런 것보다는 눈썰미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림을 배우러 오셨으니까 그림을 배우러 오셨다면은 형태적인 감각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눈을 기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르려면은 길이를 재서 하는 것보다는 눈대중으로 길이를 맞춰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멀리서 보고 형태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죠. 좀 더 이쪽 편이 좀 더 길다 싶으면은 줄여주고 짧으면 늘려주고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떤 것이든 그릴 수 있는 형태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발전을 하시려면은 너무 재는 것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자, 조금씩 형태를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눈에서 가까운 부분은 형태를 과장해서 크게, 눈에서 먼 쪽은 점점 형태가 줄어들도록. 매우 간단하죠. 좀 헷갈리면은
형태를 좀 더 연장해서 길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형태가 좁아진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요. 나중에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 보이도록 계속 다듬어 줘야 되겠죠. 두시도법상에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면들의 길이가 눈으로 보기에 같은 길이로 보이는 정육면체의 형태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림자를 잡아야 되겠죠. 그림자는 실상을 반영하는 게 그림자니까 실상의 모양과 길이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그대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길이도 보면은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나중에 뒷부분 같은 경우는 공간감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경계를 흐려주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형태를 단순한 선으로만 그림자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 그림자도 방향은 소실점으로 향하도록.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이 화면 바깥에 아주 멀리 잡혀 있죠. 그것을 소실점 위치를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계속 조절을 해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림자까지 모두 형태를 잡았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부분 혹은 헷갈릴 만한 선들은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자, 내부에 있는 보조선도 지워주도록 하고요. 톤을 넣기 전까지는 좀 더 정확한 형태가 나와줘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형태를 확인해 줍니다.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 좀 두씨가 덜 적용된 것 같네요. 미세하게 깎아주고
조금 과도한 투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톤을 넣어 보도록 합니다. 톤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과 그림자를 같이 톤을 깔아줍니다. 긴 선으로 바깥으로 약간 삐져나가도록 톤을 깔아주시고요. 방향을 달리해서 계속 겹쳐 쌓아 올려서 밀도와 톤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밀도는 높여주는 거고 톤은 낮춰주는 거죠. 명도가 낮다는 것은 어둡다는 뜻이고요. 명도가 높다는 것은 맑다는 뜻이죠. 명암을 넣는 숫자는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죠. 전 단계인 1점 투시도법과 2점 투시도법에서 어느 정도 톤을 올려주고 밀도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밝은 부분도 해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면이 3면이 있죠. 윗면 밝은 면하고 왼쪽에 중간면, 오른쪽에 어두운 면. 초반에는 계속 어두운 면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을 쓸 때는 초반에는 좀 더 눕혀서 쓰시고요. 점점 톤이 점점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선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손의 힘도 더 세게 줘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긴 선 위주로,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짧은 선. 아직까지는 뭐 세세한 변화는 나중으로 미뤄두고요. 일단 충분한 어두운 면의 톤을 어둡게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림자와 면을 동시에 깔아주고요. 자, 이제 조금씩 힘을 더 주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은 초반에는 톤 변화를 잡지 않고 착실하게 쌓아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완성도 때문인데요. 톤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톤 변화를 잡아주면은 밀도가 떨어져 가지고 완성도가 낮아 보여요. 특히나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사광을 표현한다고 너무 밝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반사광이 아예 자체 발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생각보다 어두운 부분에 톤을 굉장히 짙게 올려줘야 돼요. 동영상을 자르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두운 부분에 톤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중간 부분에 톤을 넣어주도록 하죠. 일단 가볍게 톤을 세로 방향으로 넣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또 겹쳐 올려서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도록 합니다. 중간면에 어느 정도 톤 차이를 줬죠. 그런 다음에 밝은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두운 면으로 갑니다. 자, 어두운 면에 톤 변화를 더 잡아주도록 하죠. 자, 눈에서 가까운 부분 특히 진하게 강조를 해주고요.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시각적으로 약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모든 게 풀려나가요.
Y자에 그 점들이 모이는, 선들이 모이는 그 부분이 가장 눈에서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강하게 돌출이 되어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좀 더 힘을 줘서 톤을 더 쌓아주도록 하고요. 어두운 부분에 톤 변화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모서리 부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선적인 느낌이 나죠? 자, 이 선적인 느낌을 다시 톤으로 그 사이 공간을 채워주도록 합니다. 자, 채워주는 것도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먼 쪽으로 갈수록 점점 옅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옅게, 점점 멀어질수록 옅게. 자, 이제 그림자도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림자도 시작점에서 강조를 해주고 점점 뒤로 갈수록 톤을 풀어줍니다. 자, 여러가지 방향으로 면을 다듬어 주고요. 밀도를 쌓아주면서 다듬어 줘야 되겠죠. 점점 풀어주니까 공간감이 나죠. 자, 그림자의 시작점이 짙은 건 맞지만 너무 짙으면 안 돼요. 눈에서 가까운 부분, 그 부분보다는 한 단계 약한 진하기, 시각적인 순서를 정해줘야 되죠. 자, 중간 밝기의 면, 이 면은 위쪽이 약간 좀 더 짙게 처리를 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겠죠.
왜냐면은 반사광이 이쪽 면에도 미치니까 반사광이 많이 미치는 하단면은 조금 더 밝게, 윗면은 그보다 반사광 영향이 적으니까 조금 더 어둡게. 자, 먼 쪽은 어둡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밝게. 그렇게 해서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자, 먼 쪽을 눌러주고 점점 앞으로 올수록 밝아지고, 그리고 아래쪽은 반사광 영향으로 밝고, 위는 그 영향을 덜 받아서 좀 더 어둡고. 윗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반사광 그런 거 없으니까. 자, 먼 쪽은 약간 눌러주면 됩니다. 대신에 중간면보다 밝기 차이가 나야 되겠죠. 자, 이제 밝은 면까지 모두 톤을 다 넣어줬네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톤을 넣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자,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죠. 중간면의 밝기가 밝은 면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한 톤 더 죽여줘야 되겠네요. 자, 어두운 톤 같은 경우에는 톤을 좀 더 고르게 만져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느낌의 선들을 겹쳐 쌓아 올려서 느낌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초반에는 푸근한 선을 썼고 점점점 힘을 좀 더 줘가면서 처리를 했죠. 자, 선의 간격도 좀 다른 선을 넣어주고 힘이 강한 선도 넣어주고요. 선의 길이도 다양하게 처리를 해주고,
서서히 서서히 톤을 쌓아 올려줍니다. 자,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 뒷부분은 경계를 흐릿하게 지우개로 살짝살짝 퍼뜨려 줍니다. 자, 어두운 부분 톤이 좀 더 올라왔으니까 그에 맞춰서 중간면을 좀 더 해줄 수가 있겠죠. 가장 어두운 면에서 톤이 아주 짙게 나와주면은 그만큼 더 중간면이나 밝은 면 쪽에 톤을 더 쌓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밝은 면이나 중간면에서 좀 더 톤을 더 쌓아줄 수 있다는 의미는 좀 더 다듬어 줄 수 있는 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완성도를 더 높게 뽑아줄 수가 있겠죠. 자, 중간면을 좀 더 어둡게 처리를 하면서 면을 좀 더 다듬어서 완성도가 그 이전보다는 더 높아졌죠. 자, 그에 맞춰서 밝은 면까지도 조금 더 톤을 더 쌓아주면서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최근에 처리한 거 중요하죠. 어두운 톤의 어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결 완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선도 그렇게 튀지가 않죠.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다듬어주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어두운 부분의 반사광 부분과 그림자의 공간감 처리 때문에 점점 밝게 처리한 부분, 그 부분이 톤이 일치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로 떼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톤이 같아지면 같아지는 대로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떼놓으면 그게 시각적으로 좀 더 불편해 보여요. 자, 좀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뒷부분 공간감 지우개로 살짝 처리해 주고요. 경계가 거의 흐릿하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날려주면은 굉장히 공간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자, 시각적으로 돌출된 부분 약간 지우개를 눌렀다 떼서 톤을 약화시켜주면은 조금 더 밝은 미세한 톤 변화를 잡아낼 수가 있죠. 자,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워낸 가루는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기치 않게 묻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떼생은 많이 만지면 많이 만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마지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체 과정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나요? 외곽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점 투지도법, 2점 투지도법, 3점 투지도법 모두 다 다뤄봤고요. 투지도법을 확실히 해놓으면은 입체감을 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류매체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